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개별법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이죠. 건축 제한. 어떤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규정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십시오.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뒤에다 살짝 메모할까요? 행위 제한 뒤에다가.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조례죠.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걸 외워야 되죠.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의 원칙이고, 용도 지구 안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4개를 암기를 하셔야 되죠. 4개. 개별 법률이나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가 4개가 있으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교재 오른쪽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발표하시고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앞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설명했죠.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만약에 이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30m다 라고 결정 고시되면 이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 30m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울 때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외워야 되죠.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주세요. 책장을 넘겨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책장을 넘겨주시면은 4번에 봅니다. 칠학지구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4번에. 칠학지구의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자연 칠학지구죠.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이니까 이 법, 국토교육법이죠. 이 법 시행령이죠.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이오십시오. 대통령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보면은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어요. 별표. 이 별표를 보면은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 표에서 별도로 준비된 표에서 허용하는 건축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 표를 문제풀이 할 때 아마 이 표에서 관련된 문제를 기출 문제들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한 7개 정도 돼요. 살짝 암기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할 때. 요약집에서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죠. 집단 칠학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법, 국토교육법이 아니고 따로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이죠? 개특법이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5번 발표하시죠?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은 잠깐만요. 우리 3, 4월에 다 배웠으니까 얘기 한번 봐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거기에 무엇이 지정되죠?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되면은 그 결정고시로부터 3년 내에 뭘 수립합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하거든요.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을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안은 결정고시 된 지구단위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해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범위 안에서 건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법률, 국토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혹시 개발계획이 따로 수립됐다면 그 수립된 개발계획으로 건축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는 조례가 아니고 특례로서 결정고시 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배하여 건축을 못하도록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으로 건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단 개발진흥지구는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없다면은 지정되기 전까지, 즉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건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고개 한번 들어보죠.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는 원칙이 뭐를 정하죠?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용도지구가 4개가 있어.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나오지 않는, 이게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별 건축제안은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하면 시험 준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254페이지 오른쪽에 9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돼 있구나.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용도지구입니다. 오타죠.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제한은 대부분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 단 예외 4가지는 암기해 두고 나머지는 조례 이렇게 기억하는 게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암기를 꼭 하시면 되겠네. 별표해 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8번 봐, 8번. 그 위에 8번에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나와 있습니까?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지 않는 4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조례로 정하는 거야. 알겠죠? 조례를 정하는데 아까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 3개가 11개 맞죠? 일반 주거지역 동그라미예요. 일반 공업지역 동그라미예요.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예요. 254페이지. 계속 움직이지 말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럼 잠깐만요. 여기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저층, 중층, 중고층 위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잖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요 지정 목적이라.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에 무엇이 지정되느냐면은 여기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지.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지. 그러면은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적이니까 주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데 거기에 복합용도지구가 딱 지정돼 버리면은 준주거지역의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건축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럼 준주거지역은 배우기를 주거기능에 무엇이 플러스 됩니까? 상업과 업무기능이 플러스 되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돼 버리면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건물은 건축할 수 있으니까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라. 주거기능에 상업기능과
업무 기능이 펄수 되잖아. 단 주택지니까 준주거지구의 건축이 허용된 것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지만 안마시설은 허용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되겠습니까? 규제. 그래서 줄 거예요. 일반 주거지구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책 볼 수 있죠. 준주거지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지만 다만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이 허용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꼭 외워야 될 게 안마시설소 이런 건 제외되는 거야. 아파트 주변의 장례식장은 좀 그렇죠. 늘 우리가 장례식장을 보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장례시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파트 단지 울타리 하나 사이에 두고 주유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깨서 저장시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상식이잖아. 내려와요.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밑줄 그쵸? 중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할 수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조되니까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가능한가?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근데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안 돼요. 안마시설 다단지 좀 돼요? 안 돼요. 노유자 시설 돼요?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 안 된다 이 말이야.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개발지정지구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합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유원시설은 허용이 됩니다. 유원시설이 뭐죠? 유원지에 가면은 타는 놀이기구 있죠. 이런 것을 유원시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네, 놀이시설 정도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근데 유원시설업이 뭔지 물어보지는 시험은 없습니다. 단어 시험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궁금해 할까봐 쓸데없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정도 해두죠. 그러면은 O와의 답을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O.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중공업지역에 허용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축은 제한된다. O 믿겠습니까? O.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교재 볼 수 있게 됐죠. 이런 것은 심화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깊게 들어간 거라고. 핵심 요약에서. 그래서 이런 표 정도는 이제 별표해놓고 이해를 꼭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넘겨요.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구역 3번.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비전 하기 전에 용도구역 전반을 공부해야 됩니다. 네. 행위전만 암기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죠. 앞에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교재는 거기서 멈추고 저를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뭘 공부했죠?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공부했죠. 용도지구편. 용도지구에서는 뭘 공부했죠? 목차 정리해봐야죠. 용도지구에서는 여기 집중하세요. 용도지구 여기. 금방 그 책장 금방 만지시면 제가 가서 말 그대로 물어볼게요. 용도지구가 뭔지. 집중 해봐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 고시한 지역이 뭐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전국 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지로 지정됩니까? 국지다. 상호간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된다. OX? O.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예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어. 말을 해.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뭐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 시도별로 지형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이거는 요약집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복습해 드릴게요. 잠깐 한 번 더 복습. 교재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교재 뭐 저 위쪽에다가 살짝 개인적으로 메모를 하셔도 괜찮고요. 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고. 신설 용도지구. 신설 용도지구 있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제 적어도 괜찮아요. 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육부에서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고 있죠? 네,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체크 다 되어 있고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경기도지사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서울특별시장 포함되어 있죠? 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런 게 익숙해야 돼.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 용도지구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OX? O. 여기 자체가 딱 지문에 들어서 출제가 됐었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필요에 의해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묻겠습니까? X.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정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때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용도지구를 만들었으니까 이름이 필요하잖아.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신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칭, 목적, 건축 제한을 정하여 신설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고 신설 기준 등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로 분류하면은 법정 용도지구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같이 보여요.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대특법,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용도지구 완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편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편으로 갑니다. 용도구역 교재 조금 이따 체크할게요. 네, 앞에 봐주세요.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죠. 보통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를. 용도구역 설명할 때 제가 어디 서울서 설명합니까? 인천입니까? 인천이에요. 인천. 여기는 인천이에요. 도시지역이죠. 인천 도시지역이에요.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시 녹지지역이고요.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를 말씀하세요.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두 가지로 다시 묶어버려요. 뭐로 묶이죠? 그렇죠.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이에요. 공원. 그린벨트와 공원이에요. 근데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뭐죠?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한번 보세요. 건축 내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 맞죠? 그 다음에 그 공원의 정식 명칭을 말씀하죠. 공원이 뭐죠? 그때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택시 주변의 녹지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대부분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럼 위치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나 주변에 지정되는 거야. 그럼 저 멀리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부분 도시 주변에 있는 거야, 이런 것은. 그럼 생각해봐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그린벨트를 안 묶어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등으로 다 묶어 있거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도시 주변의 녹지를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어 두는 거구나. 다음,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를 보시면은 그린벨트나 공원이나 녹지로 안 묶어 있죠, 여기는. 안 묶인 지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시가지로 조성됩니까? 시가지로 조성되죠. 시가지 개발은 축소됩니까? 점차 개발은 확산되어 나갑니까? 자꾸 지금 고덕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막 개발되어서. 그죠? 이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시가지 개발이 무질서하면 이게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니까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그냥 둘 겁니까? 조정할 겁니까? 조정.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뭐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그럼 잠깐만,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공원으로 묶여 있거나 그린벨트를 묶여 있으면 무질서하게 시가지 조성이 없잖아. 시가지가 개발될 수 없잖아. 그럼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복 지정될 이유가 있어 없어? 논리적으로 없잖아. 개념을 한번 들어봤다면. 그러면은 도시 주변에 봐요. 그린벨트 옆에 공원 그 옆에 묶이지 않으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이 아니고 인천이거든. 인천은 서해 앞바다 공유수면이 있죠. 중에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그렇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공유수면과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접토지. 수단자원 보호구역은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의 하나에 지정되고 인접토지에는 지정될 수 없다. O 옮겼습니까? X. 인접토지도 지정될 수 있고 그림을 보시라고. 인접토지도 지정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법에 딱 맞도록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이렇게 되는 거라고. 법에 딱 맞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도구역을 설명할 때는 이 그림을 늘 상상하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어딘지를 좀 확인도 하시고. 그러면 수단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하고 인접된 토지, 수단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바닷가 땅도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시가와 조정구역도 개발이 제한. 공원도 그린벨트도 개발이 제한. 이름은 달라도 역할은 거의 비슷해요. 단 수단자원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과 그린벨트는 제한 기간이 해제를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제한을 바꿨죠. 한번 그린벨트로 묶이면은 해제를 결정고시할 때까지 영원히 개발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런 질문 하고 싶죠. 샘녀 가끔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잖아. 맞아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입니까? 전부 공적 개발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결정권은 누가 결정하죠? 배웠잖아. 누가 결정하죠? 국장, 중앙정부만. 도지사가 공적 개발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어 없어? 도지사도 못해요. 딱 중앙정부만 딱 갖고 있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까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까요? 보고하겠죠. 결재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입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린벨트는 극히 일부의 공공목적으로 개발될 뿐이지. 해제가 되더라도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대박이 터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혹시 언젠가는 아니에요.
그 언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땅이구나.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삼성동 한전부지를 제가 예를 드는 거 맞죠? 여기서 제가 화면을 바꿔버리나. 인천에서 갑자기 뭐로 바뀌죠? 서울로 딱 바꿔서 하잖아. 삼성동 한전.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삼성동 한전부지를 늘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가닥을 잡아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삼성동 한전부지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다가 이전하니까 비었잖아,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혁신도시로 가고 혁신도시 건설 비용이 수십조가 들었으니까 이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공기업이니까 비상값으로 이 부지를 팔아서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인 거야. 비싸게 빨리 팔려면은 개발을 정부가 허용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개발을 허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규모 뭐죠?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대답을 봐요. 입지규제 최소규모 뭐죠라고 물으면 같이 해봐요.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해 줍니까?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잖아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뭐죠? 뭐도 하지 말고 일정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입니다. 그린벨트가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입니다. 도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용도 구역입니다.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니까 이것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시가지 개발 과정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한 용도 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 서면과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한 용도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기준, 그럼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름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이 4개의 용도구역의 공통점은 개발 허용입니까? 개발 규제입니까? 규제 목적이에요. 딱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규제입니까? 규제 최소화입니까? 규제 최소화. 바꾸기 가면은 개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죠. 말로 보장합니까? 행정계획입니까? 행정계획. 그 행정계획의 이름이 뭐죠? 행정계획의 이름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행정계획이 이런 된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뭘 풀어주던가요? 이 동네에, 잠깐 이 동네에 찾으려고 하려면 머리를 찾으라는 머리를. 물어보면은 책을 어디에 있지 막 뒤적거리지 말고 머리를 생각하라니까. 머리를 찾아, 머리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주는 거 맞죠? 용도, 종류, 규모. 그리고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풀어주는 거 맞죠? 기반시설 확보. 그럼 기반시설 확보니까 2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는 땅이라면은 2차선 도로에 100층 빌딩 지을 수 없잖아요. 도로가 10차선 넓혀주겠네. 지하철 환승 통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 주변에 공원도, 도시공원도 조성해 줄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자연스럽잖아, 얘가. 그래서 5.16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실력이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몸속에 공법이 좀 제도적으로 이해가 되고 녹아드는 느낌들, 교재를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느낌들,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쉽고 빠르게 읽어야 돼요, 기본서를. 그게 공법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게요. 그럼 이제 용도 구역이 무엇입니까? 용도 구역의 종류와 위치를 다 보셨죠? 그럼 여기 봐요. 지금 이 5개를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은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죠.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은 몇 개죠? 5개라. 그럼 여기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과 접도 구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라. 아. 택지 개발 지구는 지구지만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용도 지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택지 개발 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묻겠습니까? X. 알겠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 X. 수천의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 봐요. 왜 이 제목을 종류를 보고 분류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수천의 시험 나왔잖아.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물으면 대답해요, 이제. 이제부터 교재 보십시오. 교재를 딱 짚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교재를 짚어가면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토부 장관이 오직 지정권자. 지정과 변경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잖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저를 보고. 도시군 관리 구역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 저 눈을 보고 암기. 저를 보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된 것 중에서 국토교통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 고개 숙이면 뛰어갈 거예요. 위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될 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말씀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과 변경. 또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전구의 지정과 변경.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을 하급기관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 세 개는 꼭 읽어야 되는 거야. 지난주 배웠잖아. 이렇게 공부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 그러면 익숙해지잖아요. 순식간에 복습할 수 있죠. 이렇게 요약집에서 강의 들은 것은 책장을 넘기면서 1시간 이상 복습하면 안 돼. 1시간 이내에 복습을 마무리하고 단 며칠 사이에 잊어버리기 전에 또 다시 잠깐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 잠깐만. 진짜 목적 외워야 됩니다. 목적을. 여러분 교재 밑줄 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적을. 교재 찾아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 맞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죠. 같이 외워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할 수 있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이를 통해서 줄 거죠.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4개죠, 4개. 정확하게 4개를 외워야 됩니다. 저를 볼까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거 맞죠?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경제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이 결정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안에서 땅 사업에는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원하는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따로 정한 법이 개특법, 여보였죠. 개특법. 지정권자, 목적, 행위 제한 이렇게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여러분이 교재 딱 체크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 목적 암기할 것.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을 보호합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가 식생이 영환, 산지 개발을 제한합니다. 3개.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 보호. 그 다음에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공원은 여가 휴식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합니다. 여보세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안 외우면 구별을 못해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이 법에서 정하지 않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따로 정한 법이 도녹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도, 녹, 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됩니다. 수단조원보호구역, 수단조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수단조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지정 목적은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 줄 것이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이 지정 목적이죠.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수단자원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수관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수단조원보호구역 세 개를 해치웠죠. 그 세 개는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되고 문제풀이할 때만 한 문제만 잘 풀어도 괜찮아요. 단독 출제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용도구역에서 단독 출제되는 것은 뭐죠? 시가와 주둔구역하고 그렇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단독 출제되는 거잖아요. 지난해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나왔을 거예요. 시가와 주둔구역은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시가와 주둔구역 보겠습니다. 시가와 주둔구역 개발제한구역 바로 밑에 있죠? 왼쪽에 그죠? 네, 책정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장. 다 했잖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교도장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 목적 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자 교재 비축검에서 잠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맞습니까? 확산 방지입니까? 시가화 방지입니까? 시가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는 틀려버려요.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 목적이잖아.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딱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틀려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는 틀려버린다니까.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적이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하는 기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이 세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시가화 추정구역이 지정되면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있죠. 시가지 개발이 일정한 기간도 유보되죠. 유보 기간은 몇 년 사이에 정합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시가화 추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시가화 유보기간이 17년이다. 17년으로 고시되면 여보세요. 시가화 추정구역으로 묶인 이 동네는 유보기간 몇 년이죠? 17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됩니까? 유보가 되는 거야. 그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시가화 추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던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가화 추정구역은 해제를 위한 별도의 결정을 고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유보기간을 결정고시해놓고 결정고시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시가화 추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여기까지는 누가 틀리겠냐고. 지정권자, 지정목적, 유보기간, 실효, 규정까지 설명 다 드렸죠. 그러면 잠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시가화 추정구역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누가 시가화 추정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가 개발되니까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뒀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이 동네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용도 구역이다. 그럼 정확하잖아. 다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켰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는 거야. 그때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단 그 시가와 주둔구에서 해제되는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임의 지정입니까? 의무적 지정입니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구단위 계획 따로가 아니고 시가와 주둔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연계되는 걸 느끼겠죠, 이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이죠.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럼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겠다. 그때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의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행위 제한, 제발. 제일 어려워요. 시가와 주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시가와 주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와 주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요약집에는 정리가 안 보이죠. 저 뒤쪽에 같이 있더라고요. 저 뒤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휴식을 좀 하고 시가와 주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설명드리고 입지 규제 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